지금처럼 이렇게 뜨거운 계절에 우리 정치권 이 사드 문제 때문에 아주 뜨겁습니다. 자, 대통령이 내놓은 재검토 성산 내에 다시 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생긴 일입니다. 자, 야당 의원들이 중국에 간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중국은 입을 이미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정훈 편집위원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사드 포대, 성산 포대가 아닌 다른 곳에 하겠다 그랬잖아요. 자, 일단 위치부터 하나씩 좀 점검해 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거기서 나오는 게 염속산이라는 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까치산, 네. 칠봉산 등등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그 군에서 거론한 게 아니라 네. 그냥 민간에서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해보는 거죠. 자, 현재 이제 성주군 쪽, 여기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이고요. 성산 포대라는 기왕에 있던 미사일 부대 쪽으로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설명이었는데, 까치산, 칠봉산, 염속산이 후보가 될 수도 있겠다는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자, 저희가 영상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채널A 취재팀, 뉴스탑10 취재팀이 염속산을 다녀왔습니다. 저곳입니다. 저 멀리 무슨 송전탑인가요? 기지국인가요? 하나 보이네요. 저게 민간 통신 중개소입니다. KT의 중개소군요. 자, 그런데요. 자, 이제 사실 이제 다 차단이 돼 있고 접근이 어려운 아주 높은 지역인데, 만약에 옮겨간다면, 아니 옮기는 게 아니죠. 위치 예정지를 바꾼다면 바로 이런 까치산 정상이나 칠봉산 정상이나 염속산 정상이 될 것 같다는 얘기인데, 청와대 얘기랑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거랑 미디어가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은 문서로 하라는 얘기가 있죠. 네. 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누군가가 듣고 전원이다 하고 할 경우에는 자기 의지가 들어가서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봐야 되고요. 네. 여러분 그 레이더 기지가 필요한 조건을 하나 보시고 싶으시면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서울 근교에 사시는 분들 네. 청계산 한번 가보십시오. 서울의 청계산이요. 네, 예. 청계산 가보시면 우리 서울에 이제 주요 군 기지가 관악산에 하나 있고 청계산에 있는데 천안계산에 있는 건 미군 기지입니다. 네. 사실 미군이 그쪽에서 들어가는데 거기 가보면은 우리 그 독수리 훈련이나 또는 뭐 키 리저브 연습할 때 미군들이 거기에 와서 레이더를 움직이는데요. 네. 거기 가보면은 경부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쪽에 이렇게 차단되어 있지만 평소에는 그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의 2차선 폭으로 해서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었고 사곡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어야만 레이더를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네. 조건을 따져보면은 현재로선 성산포답에 꼽고 나머지는 아까 잠깐 나온 저 KT 기지가 있는 데는 그런 길은 임도라 그럽니다. 나무 산불이 났을 때 이제 대처하기 위한 그런 길이기 때문에 네. 그런 SOC까지 닦고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제 성산포대는 이미 군부대이기 때문에 정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후보가 될 수 있는 산들은 전부 다 사유지네요. 네, 사유지에서 만약에 거기다 사드를 배치를 하려면 그 민간인한테 땅을 사야 됩니다. 그렇겠죠. 사야 되는데 아마도 땅을 안 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사실상 옮겨가기가 사드 배치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네. 대통령께서 그 성산 성주 군민들이 네. 군민들이 뭐 추천한 장소가 있으면 네. 사드 성주 군 내에서 사드 네. 위치를 뭐 이제 다른 데를 검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네. 이완영 그 의원께서 이제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네. 꼭 정말로 옮겨가는 것처럼 이렇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대통령께서는 현재 성산 포대가 최고 적합한 위치지만은 그래도 만에 하나 그 국민들이 원하는 장소가 있으면 그때 그걸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근데 옮겨가는 걸 기정사실처럼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 혼선이 빚어진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사유지라도 이런 사드 배치 정도면은요 국가 공익을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이 됩니다. 그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그 국방 이런 걸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주 저쪽이 땅 지가가 아주 좀 낮습니다. 때문에 땅을 뭐 획득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까지 그 성산이죠. 그걸 얼마나 많은 지금 곤욕을 겪고 나날이 데모하고 이러는데 또 옮기면 또 다시 이때까지 했던 데모 또 비슷한 걸 또 계속 겪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떤 네. 뭐 신뢰드린 말씀이면 립 서비스 차원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만일에 이걸 옮긴다면 이때까지 그 성산에 한 걸 지금 졸속이라고 많이 야당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졸속을 갖다가 정부 대통령보다 시인하는 꼴이 돼버려요. 네. 그러면 그 국가 행정이란 게 이렇게 있죠. 이런 네. 진짜 국방 문제라든가 이건 정말 국가 안 이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말 신중하게 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했다. 네. 이거는 앞으로 뭐 십자포화가 아니고 백자포화쯤 맞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그 제가 보기에는 옮길 가능성 없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군은 그동안 자 성산포대 현재 이 위치 최적의 장소라고 말해왔습니다. 그 국방부 대변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실제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결정된 부지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최적의 적합지로 판단한 부지입니다.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 가용성, 비용, 공사 기간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변함은 없습니다. 변함은 없습니다. 어떨까요? 네, 지금 말이죠. 네. 아까 그럼 땅을 그러면 그 강제 수용을 했다 칩시다. 네. 근데 그 공사비가 만만치 않은 것이 네. 산 정상까지 일단 그 사드 레이더하고 네. 미사일이 그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로를 포장을 해야 됩니다. 네. 도로 포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200명이 네. 살 수 있는 그 숙소를 만들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산 정상이 뾰족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200명이 그 생활하고 그 레이더 기지하고 이제 그 포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그 시간도 한 뭐 3년 정도 걸린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비도 한 수천억이 든다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네. 많은 비용이 소요될 때는 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현재 야당이 현재 그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에서 그걸 사드를 배치를 허락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공사용 예산 주지 않을 가능성이 그렇죠. 그럼 진퇴양난인 대부분이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산포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 오늘도 그 경북 성주에 계신 사드 배치 저지 투쟁이 공동위원장이죠. 만나봤는데 성주 분들 생각, 특히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누가 장소를 옮겨달랬냐, 완전히 포기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성주 국민들은 다른 지역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다. 국방부에서 발표할 때 인구 밀도가 낮고 또 국민들이 건강을 생각한다는데 분열의 갈등을 다 오히려 일으키려 하는 소리밖에 안 들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어느 땅에서도 사드 배치는 있을 수 없다. 끝까지 평화적인 시위로서 계획대로 투쟁해 나갈 것을 새롭게 또 다짐도 했습니다. 네. 그 청와대에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이게 이제 뭐 다른 지역으로 혹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호도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그게 아니고 이 성산포대가 최적지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 결과를 성주 주민에게 이 소상하게 설명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산포대가 왜 네. 최적지인지 네. 이것에 대한 판단을 성주 주민들께 설명하겠다.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감정에 호소하는 정서적인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야당에서 이것 자체만으로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대통령이 내놨던 감성적인 호소 몇 가지 저희가 묶어봤습니다.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입니다. 요즘은 걱정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저는 대통령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욕을 먹어도 매일 잠을 자지 못해도 어떤 비난과 성토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대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아. 저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마음과 몸이 무겁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부디 20대 국회는 진정한 민의의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뜻이 왜 우리 국민들과 야당 그리고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만들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굉장히 안타까움과 절박한 모습을 계속 연달아 잠을 못 이룬다는 점으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전 저걸 보면서요. 네. 제가 옛날에 이런 기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던 해 고3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직접 뵐 기회는 없었고 텔레비전만 봤는데 네. 오원철 씨라고 그 방위산업을 총지휘했던 제2 경제수석이 있습니다. 그분을 상대로 오수석께서 박정희 역할을 하시고 네. 기자 때입니다.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죽은 자와의 인터뷰를 합시다 하고 해서 박정희 심리 상태라든지 한번 잘 아시는 분이니까 네. 이것저것 여쭤보면서 물어보니까 그때 한참 하고 나서 느끼는 게 박정희 대통령은 바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 양반이 바쁘지 않았다. 그렇게 바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네. 큰 대목만 잡고 나머지는 사람한테 맡기고 본인은 네. 운동도 하고 사격도 하고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이 운동을 많이 했는지 알통이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고 네. 그리고 그때 그 고대법대 나와서 경호실장 하셨던 분 누구시죠? 나중에 YS 때 했던 분 그분도 보게 되면은 저도에서 대통령하고 같이 수영도 한 이야기 하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 상당히 바쁘지 않았고 네. 여유가 있었고 건강하셨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분은 네. 자기가 모든 걸 하지 않고 사람을 관리하더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악역을 할 사람도 필요하면 붙잡아 놓고 네. 그다음에 현명한 사람도 붙잡아 놓고 다양한 사람을 해갖고 이거를 골고루 쓸 줄 알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인데 네. 전두환 씨도 이제 87년도에 6월 사태가 나면서 굉장히 코너에 몰렸지 않습니까? 네. 아마 보통 대통령이었으면 잠 못 자고 YS DJ도 나중에 자기 아들들이 감옥 갈 때는 막 얼굴이 초췌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때 보면 전두환 씨 보면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요. 그걸 그때 쭉 보면은 그때 김성익 씨가 왜 전두환 회고록을 쓰고 그랬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권복금 치안본부장이 경찰력으로 시위를 못 막겠다. 나 물러나겠다 그랬더니 그걸 붙잡고 아 당신은 나의 동지야 하면서 계속 껴안고 나가면서 이 악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끝까지 끌고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대장감이라는 흔히 인물평을 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힘든 코오디네이션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쳐내셨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으면 김기춘 씨 같은 경우 전 비서실장은 파워가 있기 때문에 장관들을 움직일 수 있는데 네. 그분도 지금 나가셨고 그 후에 이제 들어오신 비서실장, 현 실장 포함해서 다 부드러운 분들이죠. 그래서 국정원도 지금 옛날만큼 역할을 못하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혼자 모든 고민을 다 하는 그런 상황에 몰렸다. 이거를 깨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좀 대통령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 집권 4년차 여름까지 왔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임기는 1년 반 정도 남았는데요. 자, 박근혜 대통령 잠을 못 이룬 날이 점점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국정과제 힘든 것도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정훈 편집위원 조언처럼 누군가 힘을 나누고 역할을 나누는 것 해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야당과 힘을 맞추고 생각을 나누는 건데 고장 차장. 네. 야당은 이 사드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이란 변수와 관련해서 야당의 선택이 하나 생겼죠. 네.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6명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이렇게 중국을 방문할 계획을 밝혀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박정 네. 의원, 신동근, 소병훈, 김병욱, 손혜원 의원 이렇게 6명이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손혜원 의원, 이게 원래 디자이너였고 브랜드 디자이너인데 외교안보에 이렇게 식견이 높은 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내가 왜 다음 주에 월화수 중국에 가서 사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설명했습니다. 네. 중국통 동료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이게 아마 그 김영우 의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야당 의원 6명이 휴가를 반납하고 이 사드에 관한 중국 쪽 동향을 살피러 북경으로 2박 3일 이 자비 출장을 간다라고 밝혔습니다. 자비라는 것. 네, 왜냐하면 이제 공무로 가게 되면 국회의원은 공무로 만약에 뭐 그 국정감사를 위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네. 의원 외교를 위해서 간다라면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지만 네.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자비로 간다 이렇게 밝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방문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도 조금 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언론에서도 비판의 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뭐 이런 정부 이런 언론이 다 있습니까? 우리가 중국에 나라라도 팔러 간답니까? 라고 다소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야당 의원 지금 6분이 지금 중국에 간다는데. 네. 지금 뭔가 착각하시는 게 아닌가. 네. 중국에 지금 우리가 지금 맞서고 있는 게. 네. 무슨 우리가 중국에 한류 수출을 지금 하는데 그쪽에서 막아서 그걸 협상으로 풀러가는가. 아니면 휴대폰 수출이 잘못돼가지고 풀러가는가. 네. 예전같이 마늘 때 파동 때 마늘 그걸 풀러가는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거는 사드 배치. 네. 이거는 우리 국가의 안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우리 국가와 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과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포함한 국가, 국민 전체 안위에 관한 문제인데 네. 이걸 무슨 중국과 협상하듯이 네. 이 국회의원 6분이 가가지고 중국 측 입장이 이러니까 그렇고 제 생각에는 그런 경제 문제는 서로 양보도 하고 우리가 손해도 보고 이익도 얻을 수 있지만은 안보에 관한 문제를 갖다 우리가 양보한다? 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손혜원 의원이죠, 이제. 네. 의원의 저런 말씀이 네. 과연 그 안보와 경제를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유상호 의원 그랬어요. 네. 원내대표. 우리 그 비판하는 여당 그 정진석 대표 보고 네. 우물한 개구리라 그랬거든요. 제 네. 생각에는요. 그 중국 공산주의의 실체를 갖다가 완전히 도외시한 발언이 아닌가. 네. 마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말하면 거의 자유롭게 보도되고 이런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 보도하고 싶은 것만 보도하는 그런 그 권위주의적 전체적인 국가에 가가지고 우리 국회의원 6명이 가가지고 그게 네. 제대로 발언이 되고 그게 중국 정책에 반영되리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그게 오히려 우물한 개구리식 발상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당과 2당의 원내대표가 야당 의원 6명이 우리가 중국에 가겠다. 그리고 사드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다는 것 관련해서 오늘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두 쪽 얘기를 다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동의하시겠습니까? 확인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굴욕적인 중국 방문 계획을 즉각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한미 군사 동맹을 훼손하고 주변국에 기대는 4대 외교는 대한민국의 자존심만 북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즉각 중단하십시오. 일부 의원들의 사적 방문으로 손실을 취해서 가는 것입니다. 칭찬을 해주지 못할 망정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 쟁점으로 삼는 것 자체가 집권당의 외교 안보, 특히 외교적 식견의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걸 보니까 네. 자, 말씀하시죠. 네, 그 왜 조선 말인가요? 중국 학자인 황준원이가 쓴 조선 책략에 네. 그 책을 쓴 황준원이가 우리 조선을 가리켜서 연작처당이라고 그랬죠. 집에 불이 나서 불타고 있는데 네. 집에 곁들여 사는 참새하고 제비는 짹짹짹짹거린다. 네. 사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조선이 지금 막 4분 5열 당쟁을 하는 거를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저걸 저렇게 무슨 연작처당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좀 그러면요. 손혜원 의원의 얘기를 좀 빌자면요. 좀 대국적으로 봐달라. 우리가 그래 중국의 그러니까 사드 성주에 내려가서 사드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다. 그건 맞다. 중국도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 그건 맞다. 우리가 중국 가는 거 맞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 가는 게 뭐 나라라도 팔러 가는 거냐? 우리가 못 갈 게 뭐 있냐? 그걸 좀 대국적으로 봐서 가시죠. 가서 뭐 6명 사비 들여서 간다는데 얘기 듣고 오시고 하십시오라고 봐줄 수는 없습니까? 우리 그 정치인 대통령이 이번에 그 당권 관련해서 네. TK 의원 11명하고 딱 대화하니까 벌써 그 당권 개입에 당대표 선출에 개입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 6명 자비로 가든 진짜 네. 뭐 어떻게 가든 네. 중국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 6명 오면 그걸 개인이 그 배낭 메고 여행 왔다고 그러겠습니까?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 6명, 야당이라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 6명이 와가지고 사드 배치에 반대하더라. 이 정도로 대한민국 자체에서도 사드 배치 반대하는 목소리는 높다. 이렇게 보도하지. 6명이 자기 돈으로 왔으니까 이거는 6명 개인의 일부 생각이라고 그렇게 보도해 주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상원 변호사님이나 이렇게 이정훈 편집위원 얘기대로 하면 우상호 원내대표에 따르면 외교적 안보 식견이 부족한 탓이다. 식견이 부족해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야당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야당 분들의 의식을 제가 네. 좀 설명하자 그러면 과거에 그 노무현 정부 때 보면은 네. 노무현 정부의 전반적인 색채가 네. 친중 반미 노선이었습니다. 네. 친중 반미였고 또 그다음에 이번에 그 민주당 의원들을 인솔해서 가는 사람이 네. 김영호 의원인데 김영호 의원이요. 네. 이 양반이 그 베이징 대회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양반이 그 인민일보를 읽거나 하는 데는 이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대개 인민일보를 자꾸 읽거나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국익 입장에서 우리 한반도 정세를 보는 그 경향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네. 보면은 자기는 대한민국을 위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민일보 같은 걸 쫙 보면서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정세를 파악을 하고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이 양반 그 생각이 꼭 우리 국익을 위한데 우리 국익하고 일치하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이번에 이 중국 방문을 성사시킨 김용우 의원은요. 네. 부친이 김상현 의원입니다. YS 얼굴이 그래서 많이 보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정권 때 이 민주화 추진 협의회라는 걸 구성할 때 네. 당시에 이제 DJ 대통령이 미국에 망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교동을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동교동의 좌장 역할을 하면서 민추협을 만들었던 장본인인데 그 셋째 아들이 이제 김영우 의원입니다. 네. 이제 김 의원은 베이징대에서 학사를 마쳤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 통으로 좀 통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김영우 의원이랑 잠깐 통화를 해보니까 네. 좀 논란이 되는데 왜 가려고 하십니까? 네. 그래도 외교는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을 하기보다는 네. 그쪽의 입장이 무엇인지 네. 또 그리고 우리 교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없는지 이제 이런 차원에서 좀 방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네. 중국 공산당 관계자라든지 정부 관계자들은 일부러 일정을 넣지 않았다. 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정부의 정부 간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순수한 의원 외교 차원으로 좀 봐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더라고요. 실제로요, 손혜원 의원 디자인 전문가인데 이제 가장 최전선에 섰습니다. 성주에 내려갈 때도 그렇고 이번 베이징 갈 때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김형호 의원 이제 중국 통이기 때문에 아마 인솔을 단장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국내 정치와 국익 외교는 다른 거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직접 듣겠습니다. 아마 손님들이 그렇게 이게 왜냐하면 국내 정치가 아니라 외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걱정은 안 하고 이게 아마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인 돌출 발언이나 뭐 우리 국익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안 되는 발언들은 안 하시죠. 네, 뜻은 좋죠. 제가 네. 저걸 보면서 지금 떠오르는 게 네. 제가 20년 전쯤에 김구 선생 암살한 안두희 씨 생전에 인터뷰를 장시간 한 적이 있어요. 네. 굉장히 장시간 했었는데 그 김구 선생을 암살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김구 선생께서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하고 뭐 논의를 하시죠. 그때 굉장히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갔다 온 결과는 북한에 이용을 당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무슨 단일화인가 추진한다. 네. 그러면서 김구 선생이 굉장히 이제 코너에 정치적으로 몰렸다가 암살을 당하시는데 굉장히 선의로 갔다가 당하신 분이 김구 선생이거든요. 지금 김 의원 굉장히 젊은 의원인데 본인은 선이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다 움직이지만 그게 안 될 거란 거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제 이건 우리가 베이징 가는 것이 이분이 성주에 가서 사드는 절대 반대다. 우리 국익 위에 필요하지 않다. 중국도 걱정하니까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베이징 가서 하지 않겠다는 걸로 봐야 됩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아무 말하고 듣기만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을 한 측면이 있지만 네. 한국을 벗어나면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얘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번 일정 중에는 학자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교민들을 만나는 일정 외에 공식적으로 정부 관계자를 만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절대 오해가 없게 하겠다. 국내 정치는 외교와 다르다고 얘기한 것이 김영호 의원입니다만 중국 공산당의 텔레비전, 이제 CCTV인데 며칠 전에 중국 TV를 향해서 김영호 의원은 이게 국내 정치 얘기인지 외교의 얘기인지 선이 분명치 않은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주도했던 것은 외교부가 아닌 국방부였다. 전략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게 외교거든요. 그거를 전술로 도입하면 안 돼요. 이건 전략적인 부분입니다. 핵이기 때문입니다. 핵. 두 정부의 지도자들께서 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외교를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소통해 나가는 것이 정말 양국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보죠. 저도 거기서는 꼭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밑바닥에 CCTV랑 마이크가 보였습니다. 예. 저는 지금 김영우 의원 뜻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를 적게 한 건 아닌데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네.
지금 김영호 의원 말은 있죠. 네. 우리가 안보에서 이 사드가 필요하지 않건 그건 조금 둘째 문제고 중국과의 마찰을 갖다가 고려해서 사드 배치 문제를 지금 정의한다. 그런 뜻으로 보여요. 김영호 의원 말은. 네. 그런데 저는 이번 사드 배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네. 앞으로 우리나라 안위에 관해서 네. 어떤 무기를 배치하거나 전략적인 선택을 할 때 네. 이게 이번에 양보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중국 측에 어떤 밀리는 것이 된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 안보는 우리가 하는 거지 중국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보호해 준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안보에 관한 문제를 왜 중국의 입장에서 모든 걸 결정해야 됩니까? 네. 아까 외교적이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중국 비위에 거슬리지 않게 하는 것이 이게 뭐 전략적이다 그러는데 중국은 있죠. 우리가 그런 사드를 배치하면 자기들도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 전략 전술을 그러니까 안보에 관한 그걸 바꾸면 되는 거지. 우리가 중국에 밀려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요.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뭐 다른 무기 배치할 때도 중국이 그거 기분 나빠하면 못하게 되는 겁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번 사드 배치 문제가 사드 배치 문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안위에 관한 문제가 계속 중국 측의 압력에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 이걸 시험하는 잣대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김영호 의원이 중국 측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중국의 입장은 공산당 선전부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인민일보하고 한초시보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글자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다른 모든 방송이나 그 언론들이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당의 공식 박치이기 때문에 이 김영호 의원이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바뀔 리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중국이 우리 사드 배치 문제 관련해서 자기네 국방이나 안보와 전혀 상관없는 그 방어적인 무기고 레이더 사거리도 자기들 감시할 수 없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게 된다면은 또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수단을 못 가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핵무장을 가거나 아니면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발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때도 중국의 눈치를 보고 우리 핵무장 문제 관련해서 중국에 가서 이제 물어볼 겁니까? 쫓아가서? 그러면 이런 두 가지쯤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계속 인터넷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이런 모든 출발점은 북한이 핵을 마음대로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 쏘기 때문인데 영향력 큰 중국 당신들은 아무것도 못했으니 당신들 책임을 느끼시라라는 얘기를 할지. 두 번째, 경제 문제 압박한다, 보복한다, 한류 스타 가로막는다 이렇게 짜잘한 거 하지 말고 대화를 계속하든지 뭔가 우리를 보복한 듯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요구하는 것 과연 할지 예상을 좀 해주십시오. 하겠죠. 그건 그 정도 똑똑함은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 김 의원 보면서 아주 미안한 얘기지만 제 느낌은 구상유치입니다. 전략과 전술과 뭐 이걸 구별도 못하고 외교가 국방하고 막 뒤죽박죽으로 이야기하는데 중국어 좀 한다고 그래서 전략가, 중국 전략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좀 공부 좀 더 하고 하십시오. 아직은 그렇게 나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은 편집위원, 일단 김영호 의원 현재 반론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구상유시라는 표현이나 이제 좀 지나친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다음 기회에 또 따로 연락하셔서 한번 바로 잡으실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건 야당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단단히 생각이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만 전략적으로 국익 차원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 점 때문에 야당의 베이징 활동 관련해서 국익 차원의 노력이 분명히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하신 것처럼 얘기할 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있죠. 이번에 우리가 중국 측의 어떤 양보, 그다음 우리가 뭐 전략 전술로 가려면요. 우리 야당, 여당이 합쳐서 이 사드 배치를 주장하고 여기에서 중국이 오히려 양보하는 모습으로 가야지. 한쪽에서 이렇게 그냥 배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요. 중국이 이걸 이용하는 거지 우리나라 덕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정훈 편집은 이제 일단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베이징 활동 관련해서 기대하시는 것 이 정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한다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지금 제가 좀 지나칠 만은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야당 의원들이요. 외교에 있어서는 한 색깔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중국을 제가 쭉 아는 사람 통해서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처음에 남중국 문제에서 재판이 졌기 때문에 굉장히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사드는 쌌자도 안 나왔는데 대한민국에서 자꾸 싸다고 시끄러우니까 쟤네들이 남중국에서 패배한 거는 이쪽으로 돌리고 있고요. 그래서 뭘 소재거리를 할까 하다가 지금 성주에서 보도가 되고 야당 의원들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무역 제재는 안 되니까 한류 제재를 하고 뭐하고 자꾸 우리가 이제 건수를 던져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가시면 또 그걸 가지고 또 확대 재생산을 합니다. 지금 중국은 사드의 문제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거에서는 어떻게 전술적인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다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잘 아시고 가서 했으면 좋겠고 우선은 안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임진왜란 직전에 우리 황용길하고 김성희 둘이 갔다 와서 의견이 달라갖고 매우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외교나 국방은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죽고 사는 문제라서 굉장히 대통령이 나서서 총력 외교를 하고 총력 국방을 하는 거고 이건 국방력은 대권으로 해서 통수권을 주는 건데 국방보다 외교가 앞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